그럼 장부 조회하는 문제는 주로 다루는 게 여기 장부 관리 메뉴하고 그리고 이 재무제표들하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회를 할 거예요. 조회를. 자, 그럼 우리 장부 관리에 있는 메뉴를 가지고 제가 순서대로 제가 어떨 때 여기 들어간다 이걸 먼저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우리 문제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자, 첫 번째 거래처 원장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거래처 원장은 문제에서 계정 과목을 알려주면서 거래처를 알려주거나 아니면 거래처를 질문을 하면 그때 거래처 원장을 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거래처의 외상매출금 잔액이 얼마인가, 혹은 외상매입금이 발생한 A라는 거래처의 외상매입금이 발생한 금액은 얼마인가, 상환한 금액은 얼마인가, 혹은 외상매출금이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어디인가, 이런 식으로 계정 과목을 이야기하면서 거래처를 물어보면 우리 거래처 원장을 가는 게 가장 용이하고 빠르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 계정별 원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계정별 원장은 얘는 그냥 계정 과목에 관련해서 조회하는 거는 계정별 원장을 가요. 근데 저는 이 계정별 원장은 주로 좀 잘 안 써요. 왜냐면 조금 이따 볼 총계정 원장에서 전부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는 좀 보여주는 게 너무 펼쳐서 보여줘서 내가 합계 보는 게 조금 불편해서 저는 좀 잘 안 들어가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현금 출납장이 있는데 현금 출납장은 현금 유입액 혹은 현금 유출액 이런 것들을 말을 하면 우리는 현금 출납장을 조회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용할 때 주의할 거는 누계 사용은 금지해야 돼요. 누계는 지금 내가 조회한 기간의 누계가 아니고 옛날 거부터의 누계이기 때문에 누계 금액은 내가 지금 필요로 한 값의 그 기간의 누계가 안 나와요. 그러면 얘는 월계를 합산하는 거예요. 합산해서 사용을 해야지 금액이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일계표, 월계표가 있는데 일계표, 월계표는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우리 재무제표예요. 그럼 얘는 계정 과목 분류가 나오고 혹은 우리 계정 과목 현금 거래, 대체 거래를 물어보면 여기 일계표, 월계표가 유일하게 현금 거래, 대체 거래를 확인할 수 있어요. 복리후생비의 현금 지급액을 물어본다든지 대체 거래액 물어본다든지 그러면 여기만이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총계정 원장이라고 있는데 총계정 원장은 계정 과목을 이야기하면서 월을 물어보면 여기가 제일 편해요. 월별로 계정 과목에 우리 차변 대변 금액이 월별로 해서 쭉 나오기 때문에 월별로 조회하실 때는 얘가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메인 매출장을 있는데 메인 매출장은 우리 메인 매출 전표 과세 유형별 정리가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과세 유형을 알고 내가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급가액 뭐 이런 것들 물어보면 12 매출 영세라는 걸 내가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가서 12, 그 매출에 12번 선택하면 그 거래만 나와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오는 것이 메인 매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는 얘는 전기말과 비교를 하는 경우 있죠.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자본이고 손익계산서는 수익비용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 거니까 우리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는 비교 재무제표의 작성의 원칙 때문에 전기말 거를 같이 오른쪽에 적어줘요. 그러면 전기말하고 지금 현재 내가 조회하는 월의 월말 정보하고의 차이를 물어보게 되면 여기에 들어오는 게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있는데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들어가는 건 세금 계산서 매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가장 많이 발행한 세금 계산서는 몇 명인가? 어디서 발행한 세금 계산서는 몇 명인가? 이런 걸 물어보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가는 게 좀 용이하게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옆에 몇 매 적혀 있으니까 대놓고. 그럼 부가세 신고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도 하기 때문에 세무이국 공부하신 분들은 부가세 신고서는 잘해요. 사실 앞에 제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물어봤을 때 회계일금만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로 들어오는데 세무이국 공부하신 분들은 부가세 신고서 가서 5번 칸을 봐요. 그냥 거기에 보면 영세율 세금계산서 적혀 있죠.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든 똑같은 값이 적혀 있기 때문에 꼭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가 아니에요. 시험에는 이 조회 문제에 이제 그 금액을 쓰도록 그 이론 답안 작성이 있어요. 그래서 주관식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걸 문제 가지고 보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1월부터 3월까지 현금 입금액 합계는 얼마인가? 현금 입금이 나오면 현금 출납장이 좀 편해요. 자, 그러면 현금 출납장을 가서 자, 1월부터 3월. 그럼 여기에서 지금 물어본 게 현금 입금액인데 제가 이런 말 했죠. 쭉 아래 내리시면 누계가 나오는데 누계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월계를 합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까지도 전기요일된 얘도 다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1월 달에 월계를 더하고 2월 달에 월계를 더하고 3월 달에 월계를 더하면 이 값이 나오죠. 지금 값이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월계를 더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8,195만 6천원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은 5월 8일 판관비의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5월 8일 날 판매비와 관리비 물어보면 자, 얘는 그냥 날짜만 가지고 있으니까 일계표 월계표에 가서 5월 8일 5월 8일 그리고 지금 물어본 게 판관비의 복리후생비를 물어봤죠. 지금 판관비의 복리후생비 그날 하루 거면 예 18만 6천원이 되겠네요. 제가 전표로 안 들어간 이유가 일반 전표일 수도 있고 매일 매출 전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는 장부에 기록한 게 다 나오니까 일계표 월계표는 몇 월만 쓰는 거고 일계표는 그 날짜를 쓸 수 있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다음은 4월부터 6월 영세율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라고 적혀 있네요. 그러면 우리 부가가치 신고서가 좀 편리하겠죠? 그럼 부가가치 신고서에 가서 공급가액이 과세 표준이잖아. 그럼 4월부터 6월 영세율의 과세 표준을 물어본다면 얘 둘이의 합이죠. 그죠? 그러면 3,550만 원이 되겠네요. 얘 하나하나가 다 과세 표준인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의 전체 과세 표준 물어보면 9번인 건데 영세율 과세 표준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5번, 6번 합쳐서 3,550만 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얘도 끝나고 이렇게 해서 얘가 9점이에요. 그래서 회계 1급은 혹시 시간 모자랄 것 대비해서 이 조회 문제를 먼저 푸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다음 659페이지로 가고 659페이지 회사는 393번 393번 드림상사 자, 1번 볼게요. 4월 중 현금으로 지급한 차량 유지비, 판매 관리비 금액은 얼마인가? 그럼 차량 유지비인데 현금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일개표, 월개표만 확인이 가능해요. 그럼 일개표, 월개표 가서 뭐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하셔도 되고 4월부터 4월이라고 해도 되고 그리고 판관비에 차량 유지비, 현금 거래, 대체 거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전부 다 현금이네. 그러면 56만 원이 답이 되겠죠. 조회 문제는 알고 들어가면 별거 아닌 건데 내가 어딘지 못 찾으면 그때 이제 깝깝해지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누구나 다 찾는다. 근데 시험 시간 안에 못 찾을까봐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찾을 수 있거든. 다 뒤지면. 그죠? 자, 다음 3월 31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 명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자, 계정 과목이 있고 거래처를 물어봤죠. 그러면 거래처 원장을 가는 거예요. 그럼 거래처 원장을 가서 지금 3월 31일 현재 잔액 물어봤으니까 시작은 아무 날짜 써도 되는데 저는 그냥 3월 31일 하고 끝나는 날은 무조건 3월 31일이고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이고 거래처는 그냥 엔터 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잔액을 한글로 적히는 잔액 클릭하시면 오른차순 내림차순으로 바뀌죠. 그럼 물어본 거는 외상매출금이 가장 큰 거래처 명과 금액을 물어봤으면 현재 칸이 두 개 있어요. 그럼 명은 주식회사 유민, 금액은 5,070만 원 이렇게 써줄 거라는 거예요. 자, 다음 3번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전자세금계약서 발급분 중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세금계약서 이야기를 하면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가서 기간이 4월부터 6월 그리고
매출에서 전자분 적혀 있는 곳 있죠. 여기에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이 한 건 500만 원짜리가 있네요. 그죠? 그럼 물어본 거는 공급가액 얼마인가? 500만 원. 그렇게 하면 답이 되겠죠. 또 앞에 차로 갑시다. 자, 650페이지로 가고 650페이지 회사는 392번 호수 패션.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6월 30일 현재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금액 차이는 얼마인가? 자산 부채 이런 물어보면 재무상태표. 그럼 이 재무상태표는 여기에 쓰는 월이 이번 단기의 금액이 나와요. 지금 얘는 6월 30일 현재 금액 물어봤으니까 6월이라고 치면 올해 거는 6월 말일자로 나오고 정기 거는 12월 31일자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금액 차이 물어봤으니까 자, 올해 유동자산은 이 금액이고 그럼 유동부채는 아래에 이 금액이네요. 그럼 둘이 차이는 5억 8천 48만 3,625원이 되죠. 자, 다음 2번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연표 수령금의 합계표란에 일반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이건 뭐 41번 칸 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부가신고서 1월부터 3월. 우리한테는 얘는 뭐 간단한 이야기죠. 일반 매입의 세액을 말했으면 15,000원. 이 이야기하는 거죠. 일반 매입세액 물어봤으니까 15,000원. 그럼 3번에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세금 계산서 수취분 중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그럼 11번 칸에 있는 이걸 이야기하네. 세금 계산서의 고정자산. 그러면 42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자, 얘도 조회 끝났고 자, 다음 640페이지로 갈게요. 640페이지 회사는 391 용문전자. 자, 1번 2021년 5월 중 영업외 수익 합계 금액과 영업외 비용 합계 금액의 차이는 얼마인가? 그럼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있겠죠. 그럼 5월 중이니까 손익계산서 5월달로 가서 아래에 지금 여기에 있는 영업외 수익과
영업의 비용의 차이. 그럼 이 금액이 답이 되겠죠. 그죠? 자, 다음 2번. 3월 중 대한전자에 결제한 외상매입금은 얼마인가? 대한전자 거래처 외상매입금 계정과목. 그러면 거래처 원장으로 가서 3월 중, 그럼 3월 1일부터 3월 말일 외상매입금 대한전자. 그러면 자, 차변 대변 중에서 자, 지금 외상매입금을 결제한 금액이라고 그랬어요. 상환한 거죠. 상환하면 차변일까요? 대변일까요? 외상매입금 돈 갚으면 차변에 외상매입금을 쓰나요? 대변에 쓰나요? 대변에 돈 줘야지 갚으려면. 차변에 외상매입금 써야 줄어들죠. 그죠? 그러면 차변 1,000만 원이 답이 되겠죠. 그죠? 얘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더블 클릭하면 얘 분계들이 보이는데 분계가 얘 더블 클릭해서 보면 얘가 갚은 거라는 거 알겠죠? 그죠? 자, 다음 3번에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중 면세 사업 수익 금액은 얼마인가? 이거 회계연급 때 이것만 공부한 사람들 이건 다 틀렸어요. 그때 면세 사업 수익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과세표준명세서에 들어가 있죠. 문제된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세신고서에 가서 1기 예정 1월부터 3월 과표명세로 들어가 보면 여기에 면세사업 수익 금액이 55만 원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답이 55만 원이 되죠. 자, 이게 자, 여기였고 또 앞 페이지 갑시다. 문제 낼 수 있는 유형들이 엄청 많은 것처럼 느껴질 텐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유형이 리사이클 돌기 시작해요. 자, 632페이지로 가서 632 회사는 390 390번 봉화물산으로 가고 자, 1번 1기 확정신고 기간 중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한 금액은 얼마인가? 자,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면 부가세 신고서에 5번 칸 보는 것도 제일 여러분들은 쉽죠, 제일. 일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5월 가서 2,450만 원이다. 그런데 만약에 매일 매출장으로 간다면 자, 이거 쓸 때는 주의할 게 구분을 전체로 하면은 절대 못 찾아요. 구분을 전체로 하면 매출이다, 매입이다라고 해야 유형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전체로 하면은 유형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도 이거 가지고 뭘 못 찾는데 그래서 12 매출 영세해도 분기 누계가 나오죠.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봐도 되고 어차피 다 같은 거니까 편한 거 쓰시라는 거예요.
다음 5월 31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자, 이번에도 외상매출금 계정 과목의 거래처. 그러면 거래처 원장에 가고 5월 31일 잔액 물어보기 때문에 그냥 다른 거 안 보이게 쓴 거고, 잔액이 가장 큰 곳은 관평전자의 7,350만 원. 그래서 외상매출금 잔액 물어봤으니까 7,350만 원이 답이 되겠죠. 자, 다음 3번. 상반기 중 제조부의 전력비가 가장 적게 발생한 월각 금액은? 이번엔 전력비의 월을 물어봤죠. 계정 과목하고 월을 물어보면 총 계정 원장을 가서 상반기니까 1월부터 6월 계정 과목은 전력비 500번대. 그러면 월별로 금액이 있고 가장 작은 달은 3월달이네. 3월달에 540만 원이 제일 작죠. 물어본 게 월각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3월 그리고 540만 원 이렇게 찾으면 돼요. 자, 또 앞으로 가봅시다. 자, 문제 6번. 자, 6번이래. 623페이지 288번. 388번이면 죄송해요. 388번. 남일전자 맞죠? 89회차가 코로나 때문에 안 했거든 시험을. 자, 1월부터 6월까지 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얼마인가? 이건 어디 가면 좋을까요? 매매출장에 53번 매입 면세를 봐도 되고, 그리고 우리 부가가치 신고서에 과세표준명세서에 계산서 수취 금액을 봐도 되고, 지금 이 이야기예요. 여기에 지금 1월부터 6월까지라 그랬죠. 1월부터 6월 매입에 53번. 그러면 전체 총이 80만 원이네요. 그죠? 혹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1월부터 6월 과표명세의 계산서 수취 금액 여기서 볼 수도 있죠. 자, 다음 2번. 6월 중 판매비 및 관리비로 분류되는 복리후생비 중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얼마인가? 그럼 일개표 월개표를 가야겠네요. 일개표 월개표에 6월 1일부터 6월 말일. 자, 그리고 판관비에 복리후생비. 그리고 현금 라인은 22만 1,000원. 얘는 카드 안 쓰고 다 온통 현금으로만 줬나 보네. 보통 예금 대체 안 하고. 자,
3번에 단기에 고정자산을 매각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의 합계액은 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건 문제가 좀 미스가 났어요. 그런데 고정자산 매각을 이 사람이 말한 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1월부터 3월로 가면, 자, 우리 과세표준명세서에서 수익금액 제외가 우리 고정자산 매각이나 아니면 간주 임대료나 간주 공급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럼 다른 것도 같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게 답이라고 냈어요. 제가 만약에 시험 보는데 냈다 그러면 엄청난 이의제기 신청했을 거예요. 여기 간주 임대료나 간주 공급이 들어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안 들어가 있다는 거 어떻게 입증할 거냐고, 네가 입증해봐라고 내가 그럴 거예요. 근데 좀 말도 안 되는 문제라서 다시는 그런 짓 안 할 거예요. 욕 엄청 많이 들어먹었어요. 얘는 문제 질이 안 좋은 거예요. 자, 또 앞에 차로 갑시다. 자, 614페이지로 가서 614페이지 자, 1번 일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자, 이건 여러분들 어디 들어가는 게 좋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하면 부가가치 신고서가 좀 생각이 많이 나긴 하죠. 그리고 기간이 일기 예정 1월부터 3월. 그러면 16번 여기에 있는 이거죠. 물어본 게 세액 물어봤으니까 80만 원. 매입일치장이 54번 불공으로 조회해도 되고, 그건 똑같겠죠. 어디 가든. 자, 다음 1월부터 3월까지 누적 현금 지급액은 얼마인가? 그럼 현금 지급액 물어봤으니까 현금 출납장 가는 게 편하겠네요. 자, 1월부터 3월. 그럼 주금액인데, 제가 월계를 쓰자라고 했죠. 지금 얘는 똑같겠네. 자, 예, 예, 예. 그러면 7,052만 7,200원. 다음 3번에 21년 6월 현재 당좌 자산은 2000년 말 당좌 자산보다 얼마나 증감하였는가? 그럼 전기말하고 자산을 비교하면 재무상태표에 가면 되겠네요. 자, 재무상태표 6월 말, 6월 달. 그리고 말한 게 당좌 자산이죠. 그럼 당좌 자산. 얘 둘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러면 자, 이 금액과 그리고 이 금액. 그러면 3억 4천 21만 3,400원이 증가한 금액이네. 그죠? 자, 또 앞으로 가보시다. 계속 보니까 메뉴가 눈에 조금 들어오죠. 근데 저희는 직접 많이 들어가 보는 만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회사는 286번. 자,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중 카드로 매출된 공급 대가는 얼마인가? 그럼 카드 매출이고 공급 대가니까 과세 거래면 17번 카드 과세겠죠? 그죠? 그럼 외 매출장으로 가서 4월부터 6월 그리고 17번 카드 과세. 여기서 틀렸나? 잠시만요. 회사를 제가 잘못 들어갔구나. 286 썼구나. 죄송해요. 386. 진짜 안 나오더라. 4월부터 6월 17번 하면 1320만 원이죠. 사실 그 나중에 여러분 답안지를 보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4월부터 6월 해서 이 금액이 합의라고 말하는데 그건 또 저도 욕할 거리가 있죠. 현금 영수증 발행된 것도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거라고 단정 지어 여기서는 단정 지을 수 없지, 그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그랬다 현금 영수증 있어서 틀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저는 17번 카드 과세로 들어온 거예요. 자, 다음 또 2번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중 신용카드로 매입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금액은 얼마인가? 그럼 얘는 42번 칸으로 보는 거죠. 이 사람이 문제된 사람이 카드 현금 영수증 구분 못하는 사람인가 봐. 다 똑같다고 생각해나 봐. 그죠? 지금 이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42번에 신용카드의 고정자산, 우리 세금계산서에 고정자산이 있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에 고정자산이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 때 그냥 고정자산 매입액은 얼마인가라고 하면 이 두 개를 합쳐 주셔야 돼요. 그렇게도 나온 적이 있어요. 고정자산 매입액 물어보면 얘하고 합쳐줘야 되겠죠. 자, 다음 3번 6월 말 차량 운반구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차량 운반구는 자산이니까 재무상태표로 가보면 그리고 6월 말 차량 운반구는 여기에 1억 천에 샀는데 2,500 달아서 8,500이다. 답은 8,500이네. 그렇죠? 자, 다음 597페이지. 자, 385번. 자, 이번에 21년 상반기 중 접대비 평간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월은 이건 어디 가면 좋을까요? 그렇죠. 계정 과목의 월을 이야기하면 총계정 원장이 제일 보기가 쉬웠죠. 자, 그러면 상반기니까 1월부터 6월 800번대의 접대비. 그럼 여기서 큰 거? 그냥 압도적으로 크네. 5월달.
자, 다음 5월 한 달 동안 우송 유통에 외상 매입금을 결제한 금액은 얼마인가? 거래처 계정 과목, 거래처 원자. 5월 동안 우선 유통 외상 매입금 결제죠. 그럼 외상 매입금의 결제 지급한 거는 차변에. 얘는 차변밖에 없네. 그러면 1875만 3천원. 자, 다음 3번. 21년 1기 확정신고 기간 동안 특수상사로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 매수와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세금계산서 매수 물어보면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편하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 확정기간 4월부터 6월 특수상사 매수 8매 공급가액 3,400만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도 끝났죠. 자, 시험 볼 때에 지금 우리가 조회하는 내용은 앞에 전표 입력하는 거에 영향을 안 받아요. 일부러 날짜를 얘가 지금 상반기죠. 그러면 전표 입력은 다 하반기로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회 문제를 먼저 푸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조회 문제를 먼저 푸셔도 앞에 일반 전표나 매매추지 전표에 영향을 안 미치도록 월을 비껴가도록 이렇게 다 해놓기 때문에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지금 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번 주 주말에만 한번 좀 본인이 직접 많이 해봐야 돼요. 사실 저는 원래 하는 일이 뭐 이런 거였고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보는 장부에 들어가겠죠. 사실 여러분한테 말 안 한 이 소식이 있어요. 예. 예, 전 몰라요. 왜냐면 이 프로그램에서만 3년 전인가 4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안 쓰니까 이 메뉴를 모르는 거지. 아니면 뭐냐 얘도 좋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냐 꼭 제가 그 들어간 방향으로만 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 뭐냐 직접 들어가 보시면서 본인이 편한 곳을 찾는 것도 하나의 또 이제 방법이니까